자, 오늘은 미적분원 두 번째 시간이죠. 급수. 일단은 어땠나 모르겠네. 진짜 허접하지. 선생님이 뭐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편집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들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이야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편집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강의 영상을 시작과 끝을 구성해야 될지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스피디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치? 진작 그럴 것이지, 이 새끼가. 그쵸? 죄송합니다. 불친절한 수학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급수인데요. 결국은 그냥 계속 수열의 연속이다. 수열의 연속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급수란 무엇이냐라면 제일 먼저 정의를 배워야 되겠죠. 급수란 초점이 좀 날아가는 게 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 자동 초점도 아닌데 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잠깐만 이거 벨소리를 진동을 해 놓을게요. an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실은 뭐냐면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수열의 합 n번째 한까지 그 합에 리미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쳐서 급수가 된다. 근데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이런 형태의 시그마는 배우기 전에 시그마라는 걸 알기 전에 뭐라고도 표현을 했었냐면 SN 수열의 합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어. 그래서 얘를 풀어서 쓰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줄줄줄줄줄 더해서 n번째 항 더하고 계속 줄줄줄줄줄 뭔가를 계속 더해 나간다. 뭐 그런 얘기죠. 뭔가를 계속 더해 나간다. 수열의 항을 계속 무한히 더해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오랜만에 듣죠, 명제. 수학2 두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세 번째 단원이구나. 센수학 기준으로 하면은. 아무튼 자, 명제란 어떤 명제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n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an이 수렴한다. 는 알파다. 그러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야. 수렴, 발산 뭐 이런 말들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가 된 거죠. 얘가 합이 얼마로 일정해진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잖아. 더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뭔가를 계속 더하는데도 그 값이 바뀌지 않고 일정해진다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좋아요. 뭐 어떤 접시에 체중계 위에다가 그릇을 놓고 뭔가를 계속 내가 담고 있어. 그러면 체중계 저울이 점점 올라가겠지. 저울의 눈금이 점점 올라가 10,000번 계속 담는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계속 뭔가를 담고 있는데도 무게가 변하지 않아. 저울의 눈금이 어디까지 올라가다가 안 변해요. 안 변해. 내가 계속 담고 있는데도 안 변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담고 있는 것의 무게는 얼마가 됐다. 내가 계속 얼마의 무게를 추가하고 있는 셈이야. 그때 가면은 거의 무게가 없는, 무게가 0인 것을 담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말이 또 잘 안 나오네. 오늘 되게 컨디션 쌩쌩하거든. 요 며칠 좀 강의를 찍었더니 이제 좀 익숙해졌어. 너무 강의를 안 찍다가 찍어가지고 요 며칠 동안 찍은 강의가 좀 상당히 불친절했던 것 같아. 조금 히스테릭하고 또 거기다가 녹음이 안 돼서 재촬영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괜찮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내가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무게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올리고 있는 그 무한번째의 그 물건의 무게는 없을 것이다. 무게가 0일 것이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명제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자, 그리고요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도 있죠. 대우 명제란 뭐야? P면 Q이다를 거꾸로 하는 거죠. 다 바꾼 거지. 부정도 하고
자리도 바꾸고. 그래서 극한값 내가 발음 되게 못하죠. 극한값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이 급수는 절대로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씁시다. 알파가 아니다. 가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세요. 쓰긴 이렇게 쓸게요. 한글 쓰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더하는데 하다못해 소금? 모래알을 계속 담는다 하더라도 담다 보면 모래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무게는 올라가요. 조금씩 미묘해서 눈에 안 띌 뿐이지 계속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모래알에 무게가 있을 거니까. 그치?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러죠? 그쵸? 선생님이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티끌 모으면 티끌이긴 한데 우리 박명수 씨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치? 아무튼 중요한 건 티끌 모아 티끌이긴 한데 그분은 수학을 반박하시네. 중요한 거는 티끌이라도 있으면은 0이 아니라면은 티끌인 거야. 그치? 티끌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더하면 합은 수렴 안 해요. 계속 커져. 100만 분의 1인 무게가 100만 분의 1g인 것도 100만 개를 더하면 1g이 되고 100만 개, 1000만 개, 억만 개. 억만 개 되면 100g 되고 10억만 개 더하면은 1kg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는 애는 그 합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 합이 점점 바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커지든 작아지든. 음수를 넣으면 작아질 거고 양수를 넣으면 커질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따 문제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뭐 그리고 나머지 뭐 급수의 성질 뭐 책 28쪽 보면은 02-3에 지금 1, 2 했고 세 번째 하고 있네요. 순서대로 급수의 성질 보면은 시그마는 뭐가 성립한다. 시그마가 기본적으로 급수란 시그마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밖에 안 됐어요.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선생님이 수열의 합 수학2 수열의 합 단원에서 시그마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빼기 BN 이런 식으로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넘어가고요. 그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것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등비급수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얼마나 되죠? 안 봤네. 유형 22까지 있네요. 유형 22까지 있는데 이 문제로만 지금 여기까지 한 걸로만 했어. 몇 개 못 푸는구나. 그냥 쭉쭉 합시다. 한 번에 설명 다 하고 어차피 영상 마지막에 서머리가 나오죠. 이게 4강까지만 서머리가 나올 예정인데 그때 가서 다시 이런 내용 있었지 기억하시면서 공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n이 무한대로 1부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의 형태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급수는 위에서 소개했다시피 리미트 SN인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 이게 등비 수열 n항까지 합의 공식이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 선생님이 이거는 그 등비 급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단원에서 이렇게 등비 수열의 형태의 식이 있을 때 무조건 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정확하게 복습을 했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공비 역할을 하는 밑 R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에 거듭 제곱이 있네, R에 n승이 있네, 그럼 R을 기준으로 구간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렇지 않을까? 뭐 안들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살짝 저자세로 갈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4가지로 구별을 해서 접근을 해보자면은 공비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면은 절대값이 계속 곱할수록 숫자가 커져. 숫자가 증가한단 말이야. 부피가, 덩어리가. 부호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의 덩어리가 커지는데 분모는 R에 n승이 없어. 얘는 어떤 일정한 값이야. 어떤 일정한 값인데 분자는 커져.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어떤 값에 다가가지 못하고 발산하게 될 겁니다. 발산.
그쵸?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진동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면은 아래 n승은 1보다 작은 놈은 계속 곱할수록 점점 작아져서 사라져요. 소멸합니다. 0이 됩니다. 아, 얘 0으로 봐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1 R분의 A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얘가 0 되니까 그냥 A1이지, 그치? 공비가 1이면은 이 공식에 쓸 수가 없어. 분모가 0 되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공비가 1이야.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등비 수열인데 계속 1을 곱하는 수열이래. 안 바뀐다는 얘기지. 일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치? 일정한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은 그거를 계속 더하면은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1을 계속 더해도 1을 10,000번 더하면 많이야. 0.1을 아까 했죠. 뭐 0.1, 0.01을 뭐 몇 번 더하면 뭐다 막 그렇게. 그쵸? 그래서 이 경우도 발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 이 식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A를 계속 더하면은 엄청나게 큰 A가 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수열이 이렇게 나와. A 나왔다가 마이너스 A 나왔다가 A 나왔다가 마이너스 A 나왔다가 A 나왔다가 마이너스 A. 뭐 짝수개씩 끊어서 더하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0, 그 다음 4개 항의 합은 0, 6개 항의 합은 0. 이렇게 짝수항의 합은, 짝수항까지 합은 0이 나오는데 홀수항까지 합은 뭐 어때요? A. 이렇게 더해도 A, 이렇게 더해도 A. 홀수항까지의 합은 무조건 A로 나와. 그러니까 수열이 SN의 극한을 찾아보려고 SN을 한번 나열해보니까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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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SN이라는 수열이. 그러면은 이 결국 끝에 가면 뭐가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A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으니까 몰라 라는 거죠. 바로 진동한다라는 거죠. 얘가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니까요. 굳이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결론은 여기서 얻어내는 건 한 가지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과 두 가지네. 그러면 등비급수 공식입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는 유일하게 이 형태밖에 없어요. 그치? 나머지는 다 발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수렴 조건이 바로 얘입니다. 공비가 절대값으로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어이구. 그치?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으로 수렴을 한다더라. 이게 수렴 급수, 등비급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전에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수렴 조건의 차이가 뭐겠어? 뭐가 없죠? 1의 등호가 안 붙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일 때 숫자가 일정하게 A로만 나오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다 더하는 급수의 개념에서는 숫자가 일정하게 나오면은 합이 일정해질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 마쳤고요.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22개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뭐 글쎄 어차피 급수 단원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좀 기억니은디귿 쪽에서 설명을 좀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그냥 시그마만 풀고 나면은 극한이랑 문제가 똑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82번 시작할게요. 이런 수열을 보면 일반항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AN. 한번 이거 보고 일반항 한번 잡고 와봐. 잠깐 멈춰놨다가 3초 셀게요. 3, 2, 1. 야, 멈췄죠? 멈추고 찾아보고 왔죠? 안 찾아보고 왔을 거 다 알아요. 누가 그걸 찾아보겠냐. 이 일반항 2n 제곱 빼기 1분의 1입니다. 앞에가 2, 4, 6, 8이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짝수의 제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거죠. 자,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 네 글자죠? 바로 그거, 부분분수. 자, 급수를 구하래요. 1부터 무한대까지. 좀 더, 난 좀 더 생략해서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요거는 뭐라 그랬냐면 n항까지 합에 리미트를 붙이는 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지만 요 풀이 과정을 좀 더 단축시켜도 돼. 너희들이 뭐 수능을 보는 거라면, 아니면 객관식 문제라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꼼꼼히 써주셔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선생님 서술형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기준은 그 선생님 취향 타는 거죠. 자, 이제 요걸 풀 건데요. 요거 간단하게 하면은 2분의 1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전치 2분의 1이 나올 거고 k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갈 때 바로 옆에 게 지워지는 게 보인다면 바로 뒤로 가세요.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쓰면 돼.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지워 남는 거는 요렇게가 남는 거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2n 플러스 1분의 1인 얘는 얼마로 가겠어? 0으로 가는 거지.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는 작아진다. 간단한 원리죠. 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이랑 1만 곱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넘어갑시다. 또 답을 내버렸네. 안 내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그죠? 넘어갑시다.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바깥은 확실히 푹푹 찌는데 선생님 방은 이게 더운 건지 에어컨을 틀만한 건지 안 틀만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대학 다니면서 살게 된 이 자취방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사네요. 그쵸? 지금까지 일반 가정집을 살 때는 에어컨을 이렇게 빵빵 틀면은 큰일 나거든. 전기세가 몇십만 원이 나와. 너네 수업료가 나와. 전기세가 미쳤지. 그렇다고 집안 전체가 시원하냐? 집안 전체가 시원하려면은 에어컨이 천장형이어야 돼. 우리 교실들만 봐도 선생님 때는 천장형 에어컨이 막 들어오던 시기라서 새로 지어진 학교에 새로 지어진 교실은 건물을 좀 증축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 지어진 쪽에서는 천장형 에어컨을 썼고 기존에 있던 교실들은 스탠드형 큰 거 있잖아. 스탠드형 에어컨을 썼는데 스탠드형 에어컨은 그쪽만 시원하잖아. 그쵸? 그 창가 쪽 뒷자리 해가지고 해서 1분 단위랑 2분 단위 뒤쪽 약간 교실이 요렇게 사각형 모양이면은 에어컨 여기 있으면 요렇게만 춥단 말이야. 저 끝에 반대편 끝에 교실 문 쪽에 있는 애는 되게 더워요. 저 출입문 쪽, 특히 앞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였는데 선생님 집도 일반 가정집들이 천장형 에어컨을 쓴 집들이 있나?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거실은 시원할 수 있어도 방까지 시원하지는 않단 말이야. 거실이 시원하지는 않으니까 거실 전체가 시원하긴 해요. 그래서 에어컨 가끔 다들 덥다고 가족들이 밤에 틀고 자도 내 방은 여전히 더웠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이 원룸이니까 조금만 벽걸이형 에어컨인데도 충분히 시원하기도 하고 잡소리만 안 왔네. 아무튼 이 더운 여름 선생님은 열심히 방에 처박혀서 이 더위랑 싸우고 싶습니다. 이런 날은 나가는 거 너무 싫은 것 같아. 갑시다. 자, 로그가 나왔어요. 쫄지 마세요.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항을 다 더하는 겁니다. n에다가 2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n항까지 항의 합을 구할 거야. 말이 잘 안 나오네. n에다가 2부터 넣으면 돼요.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 자, 눈치가 좀 좋은 친구들은 너가 눈치가 좋을까? 선생님이 문제식에서 살짝 하나의 변형을 줬어요. 너가 눈치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변형을 줬니? 대답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봐. 자, 이제 다 썼습니다. n항까지 합을 썼어. 두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고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무엇을 변형을 줬냐면 n제곱을 n 곱하기 n으로 풀어 썼어요. 이렇게 해야 좀 풀리는데 쉽게 보여. 이걸 n제곱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풀 때 잘 안 풀립니다. 자, 풀어볼게요. 로그끼리 더한다라는 건 진수에 있는 숫자들끼리 전부 다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였지.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지워지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던 건데 로그라서 그냥 한번 써준 거예요. 오늘은 약간 저자세로 나간다 그랬잖아. 지워지죠? 역수니까. 이것도 역수. 이것도 역수겠지. 그럼 얘도 역수겠죠. 남는 것만 쓰자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 로그 어디 갔어? 로그. 그럼 이게 얼마로 간다고? 요거 2로 갑니다. 그래서 로그 2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로그 1을 굳이 그지같이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로그 2의 10분의 1 뭐 이런 거 있겠죠. 로그 복습하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밑변환 공식 중에서 이제 역수꼴로 만드는 방법이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넘어갑시다. 191번으로.
191번 설명할 것도 많은데 수단 중에 써야겠다. 아까워. 이런 거 아까워. 아까운데 시작을 이런 종이에다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게 뭐 찍은 종이지? 뒷면 한번 볼까요? 수요일의 극한 찍었던 종이네. 어제 수업한 자료네요. 아껴야 잘 살지. 선생님 원래 이면지 언젠가 쓰려고, 선생님이 이제 주로 학과 공부가, 선생님 학과 공부가 이제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면지들 꼭 요일 때 한번 쓰려고 놔도 모아두긴 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면서 남겨둔 종이들은 뭐가 이면지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에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이는 대로 족족 이렇게 써버려야 돼. 자, 1번 요거 쉽지 않죠. 일단 선생님은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처음 봤을 때 좀 뭐지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왜 이렇게 써야 하나를 이해를 못하면은 진짜 뭐지 싶어요. 이게 n번째를 하나 쓸 거예요. n번째를 계속 더하는 거겠지만 문제를 한번 다 쓰고 시작합시다. 선생님이 다 쓰고 영상을 돌릴게요. 하나 둘 이런 거 하기 쪽팔린다. 그냥 알아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문제가 다 써져 있을 겁니다. 보기가 짠이 아니라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약간 말이 먼저 나왔다. 되돌릴 수 없잖아. 이거 편집하기도 귀찮고. 자, 다 썼어요. 이렇게 보기를 다 썼고요. 실제로 이렇게 뿅 하면 써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요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번과 2번은 똑같아. 근데 1번은 가로를 쳤고 2번은 가로를 치지 않았어. 그 차이만 좀 알아둡시다. 가로를 쳤다라는 게 이게 한 개의 항이라고 밝혀놓은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얜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얜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쓸 때 이런 거는 일반항을 그냥 대충 좀 표현하면 돼. 대충 적당히. 뭔 말이냐면 일단은 이 첫 번째 1을 1분의 2로 바꿔서 보시면 n분의 n 플러스 1이 첫 번째는 1분의 2, 2분의 3, 두 번째는 2분의 3, 3분의 4니까 n번째는 이런 거 그냥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홀수항일 때는 다 플러스고 짝수항일 때는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 표현하기. 일단 뭐 이렇게 씁시다. 쓰는데 뭐 나중에 계산할 때 보여줄게 어떻게 가는지. 대충 쓴 거야 대충. 얘가 AN이 아니야. 왜냐면 부호까지 몰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요게 AN이면은 뭐 요거는 AN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쓴 건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요거는 정확하게 3 넣으면 얘가 나와.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이거에다 3을 넣는 게 아니에요. 얘가 3인지 얘가 3인지 고려해가면서 써야 되는 거야. 그 3 넣으면 요 뭐가 어떠 3 넣으면 얘가 나오는 게 있어요? 3 넣으면 이미 분모가 3 아니면 4 아니야? 어디다 넣어도? 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건 좀 적당히 대충 이렇게 표현만 할 줄 아는 거야. 적당히 대충 표현만. 아시겠죠? 이거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어떤 식으로 볼 줄만 하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애매하게 나오죠. 뭐 얘 1분의 1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n 홀수니까 이건 홀수인 걸로 좀 감안해서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대충 여기다가 3 넣는다고 해서 여기다 3 넣는다고 얘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다 3 넣는다고 얘가 나오지도 않고 정확한 일반항은 아니지만 표현형을 써주자는 거야. 일단은 다 써놓고 시작합시다. 귀찮으니까. 얘는 가로가 처지했으니까 할 수 있지. 1분의 1로 보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일반항입니다. 3 넣으면은 얘가 나와요. 그쵸? 얘도 대충 그냥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니까 이거 뭐 대충 합시다. 자, 그렇게 대충 모든 걸 써놨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아까 등비수열의 그 등비급수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S2n은 짝수항일 때는 0이었고요 2n 마이너스 홀수항까지 합을 더하면 무조건 A가 나왔단 말이야. 왜?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이렇게 더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 AN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짝수 개씩 끊었을 때는 여기까지 더하면 빵이고 이렇게 더해도 빵이고 이렇게 더해도 빵인데 홀수계를 끊어서 첫째 항까지 합은 1 세 번째 항까지 합은 A 아니 첫째 항까지 합은 A 세 번째 항까지 합도 A 다섯 번째 항까지 합도 A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SN이 지금 이제 다르단 말이야.
SN의 수요를 나열을 해보자면은 A0, A0, A0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가 끝에 가서 무엇이 될까라고 했을 때 A인지 0인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수렴할 수 없는 거야. 수렴을 했다라면 우리가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 단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렴한다라는 건 너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수렴하는 거고, 너가 계산을 못한다면, 완벽한 기본적인 계산을 다 숙지했을 때 너의 능력 밖의 문제가 아니라면, 계산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아예 불가능한 시기라면 이거는 그냥 발산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죠? 내가 계산 못해. 답안,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발산하는 거라고. 얘가 수렴한, 내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을 탄탄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기본을 탄탄하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얘네 둘이 같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같지 않으면은, 결국 이건 발산합니다. 이 합은 수렴하지 않아요. 이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가로가 쳐져 있는 1번과 4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 쳐져 있는 것들은 되게 간단해. n항까지 합을 구하라는데 얘가 n항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합을 구해. 이게 SN이에요. SN을 간단하게 하면은 지워져서 착착착착착 지워져서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예요. n이 무한 들어가면 요거 1 나옵니다. 1. 2 빼기 1이니까 그쵸? 얘는 수렴하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번을 가자 그랬지. 4번. 자, 4번도 n항까지 합을 구하면 요거 합 구하면 돼요. SN은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래서 1-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럼 뭐야 이거? n이 무한 들어가면 결국 1로 수렴해요. 1 수렴합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것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홀수 짝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안 쳐져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짝수항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홀수항이 좀 빠르려나? 홀수항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지? 어쨌든 2n-1이건 2n 플러스 1이건 홀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만 가정하고 본다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은 2예요. 치워지잖아. 다섯 번째 항까지 합도 2예요. 치워지잖아. 홀수항의 합은 무조건 2입니다. 오케이? 근데 짝수항의 합은 달라. 두 개를 더하면은 빼기 2분의 3이 남고요. 4개를 더하면 2분의 3은 지워지는데 빼기 3분의 4가 남고요. 6개를 더하면 빼기 4분의 5가 남아. 그래서 얘는 2에서 뭔가를 빼는 게 남아요. 그럼 요거 극한은 1이란 말이야. 2 빼기 1이니까 1이죠. 홀수는 짝수항의 합은 1로 가고 홀수항의 합은 2로 가니까 1, 2, 1, 2. 결국에는 이 합이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반복되는 그 수요를 나타내게 돼요.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지. 답은 2번이겠네요. 문제도 아닌 거 맞는데 뭐 얘들은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수렴 안 하는 거 고르라나 보죠. 자, 그러면 3번과 5번은 얘들도 홀짝 나눠서 봐야 되는데 왜 이거는 수렴하는 건가? 라는 걸 확인해 보자고. 얘도 뭐 간단하네요. 홀수를 먼저 보자. 홀수가 간단하죠. 2n-1 이걸 -1로 쓸게. 상관없어요. 홀수기만 더하면 한 개만 더했을 때 -1이죠. 세 개를 더해도 -1이에요. 5개를 더해도 -1이야. 얘들끼리 지워지니까 합을 구했을 때 그냥 무조건 -1 나와요. 근데 짝수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더하기 3분의 1이 붙고 4개를 더하면 더하기 5분의 1이 붙고 7개를 더하면 7개? 6개를 더하면 더하기 7분의 1이 붙으니까 뭐 대충 그냥 더하기 뭔가가 붙는구나 이렇게만 하자고. 대충 썼다가 그랬잖아. 그쵸? 그럼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요거 -1에다가 더하는 거죠. 옆에 -1이죠. -1 -1입니다.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거 어차피 0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홀수항의 합도 -1, 짝수항의 합도 -1이니까 둘의 합은 같네. 이 경우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도 홀수항 먼저 하자. 홀수항이 쉽네. 홀수항 딱 보면 알죠? 1이죠. 왜 그런지는 딱히 얘기 안 할게요. 짝수항은 1에서 n분의 1을 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0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 극한값이 1이거든. 그럼 1, 1 같으니까 얘도 수렴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짝수항과 홀수항 간의 그 합이 각각이 일정한 값으로 가져야 그걸 수렴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이런 것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92번 내가 봤을 때 요거 유형 3번은 내가 제일 거지 같은 거 푼 거 같은데 아니구나. 193번의 유형 그 난이도가 상이래요. 상.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렉 안 먹지. 선생님 촬영하면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렉을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컴퓨터 다시 태어났어. 수열에 대하여 급수 뭐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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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를 쳤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수렴한데 그러면 이거 급수로 나타내보자. 일반항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n분의 an 마이너스 n이에요. n 얘가 수렴한데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그 명제인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극한값은 0으로 간다. 아시겠죠? n분의 a는 5로 수렴한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a 무한 들어갈 때요. n 플러스 a n분의 2n 더하기 5an. 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해. 수학은 대부분이 그냥 꼴맞춤인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이 왜 더운 바람이 나오냐? 더운 바람이 나와. 미쳤나봐. 밖에가 오죽 더우면 이 아니라 제습으로 틀어놔서 가끔 이럽니다. 선생님 집 에어컨이 오래된 건지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온도 조절이 안 돼. 늘 항상 24도인데 지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시원하다, 차가웠다가 더웠다가 이게 제습인지 그냥 냉방하고 있는 건지 별 구별 안 갑니다. 아무튼 갑시다. 이따 또 춥다고 또 지랄하겠지 또. 꼴맞춤이야, 꼴맞춤. n분의 an이라는 게 이 시간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거를 5라고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다 n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기 n 나누기 n. 그러면은 1 더하기 n분의 an 2 더하기 n 글자 좀 제발. 자, 이렇게 돼요. 이거 5라고 이것도 5라고 이것도 계산하면 되겠지.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25 55 25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꿀빨죠? 어때요? 지난주에 님들이 본 영상보다 훨씬 깔끔하죠? 좀 친절하고 오늘 진짜 좀 컨디션이 좋아. 혼잣말하기에 이제 점점 적응이 돼가는 거죠. 씁쓸하지만. 자, 199번 내가 왜 짧게 쓰고 있겠습니까? 199번은 191번인가 아까 그 문제처럼 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 볼 건데 기왕이면 그냥 봐봐. 이렇게 표현할게요. k는 1부터 k래 급수로 표현할 거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너무 짧게 썼다 그러면 지 글씨 크기를 감안을 안 해요. 그죠? 두 번째 시그마 k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세 번째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선생님이 요거 다 이렇게 쓸 거야. 1번의 보기처럼.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나열된 수열의 일반항을 과연 바로 쓸 수 있는가. 잠깐 멈춰왔다가 일반항 한번 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도저히 그냥 선생님 그냥 대표님 그냥 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눈에 익혀두되 이런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일반항을 찾아보려고 하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아요. 사소한 습관이 이 책이 끝났을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두 번째 항은 뭐 분모는 홀수고 분자는 그냥 정수네. 자연 순서대로 나오네. 세 번째 항은 뭐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네요. 네 번째 항은 좀 보기 쉽게 써줄게요. 처음에 더 정리해서 쓰고 싶은데 이건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2n 플러스 마지막 항은 로그가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말도 쫄지 말고 분모가 2, 3, 8, 11, 3n으로 시작하는 등차 수열이죠. 3n-1분의 분자는 그냥 n이네. 뭐 이러네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일반항들에 대해서 잘 표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수렴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너 이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봐라 이거야.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제를 배우기로 뭘 배웠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또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자, 이 뒷문장에 나오는 것들이 판단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가 청소하고 게임을 하는데 내 조준점 앞에 저기 나타났어. 저기 나타났다. 쏜다. 이거잖아. 주변에 발소리가 들려. 그러면 내 인기척을 줄여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그치? 수업 시간에 몰라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온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핸드폰을 숨긴다. 끊는다. 잠금 장치를 건다. 뭐 이런 거잖아. 조건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야. 문제에서는 수렴하는 걸 골라달라 그랬는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다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가, 얘는 0으로 극한값이 0으로 간다 라는 건 판단할 수 있어.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싶은데 주로 뭐가 있냐면 리미트 AN이,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요거 앞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저울 위에다가 뭔가를 계속 담는데 그 담는 무게가 그 무게가 일정해진다면, 내가 뭔가를 계속 넣고 있는데 저울의 무게는 일정해. 그럼 내가 넣고 있는 거의 무게는 0이다라 그랬죠. 넣고 있는 무게는 0이다.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네가 넣고 있는 무게가 0이면 너의 급수는 저울의 눈급은 일정하지 않겠는가? 오케이? 근데 우리 명제를 배울 때 잘 배우신 분들이라면 명제의 역은 명제와 참거짓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명제가 참이라고 여기 참이 되는 건 아니야.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거는 대우명제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이 문제 설명을 다 해주고 예외를 정리를 해줄게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풀고, 그게 아닌 경우 결국 수렴 판단 조건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일단은 발산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산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 뭐 보고? 이 수열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5번부터 볼게요. 얘가 일반항이야. 리미트 로그, 참 귀찮네요 하네, 그치? 로그 3n-1분의 n은 로그 3분의 1로 가요. 얘는 0이 아니야. 로그 1이 0이지 로그 3분의 1은 0이 아니야.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요. 5번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쉽네. 리미트 2n-1분의 n.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아니야. 2분의 1로 가잖아요. 얘도 발산하겠네. 합은. 자, 나머지 얘는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거 분모 빵돼요.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가 빵돼. 그렇지? 그러면 극한값이 0으로 가네. 극한값이 0으로 갈 때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 정리 좀 해줘야겠죠.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해서 n 플러스 1분의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이거 부분분수지. 부분분수는 수렴을 했어요. 우리 어디서 풀었어? 계산 안 해주려고 지금 떡밥 까는 거예요. 182번 첫 번째 문제가 부분분수로 극한 급수값 조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4번은 수렴합니다. 4번 수렴해요. 답은 4번이야. 그럼 이제 1번과 3번이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 얘를 유리화해서 접근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유리화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분모 분자에 얘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1번과 3번은 왜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잖아. 극한값은 0으로 가고 있는데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에 해당되는 예외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 발산하는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 건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래 썼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3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이 되는 거고 1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3번을 쉬운 3번을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3번 정도는 그냥 안 되는 이유를 보일 수 있으면 되고 1번은 좀 풀이가 약간 좀 선생님 봤을 때 좀 애매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서 그냥 1번의 풀이는 그냥 저래서 어쨌든 안 되는구나, 어쨌든 얘는 AA0으로 가더라도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그것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3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급수란 결국 리미트 SN이라 그랬죠. N1까지 합을 먼저 구해봐야 돼요. N1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1부터 대입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가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돼서 지워진단 말이야. 앞에서 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에서 1을 뺀게 돼요. 어쨌거나 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냥 발산합니다. 수렴을 안 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그치? 3번은 그렇게 간단하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1번 4번이라고 쓰려고 그랬네. 1번은 뭐였어? n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지 같아요. 요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합이 일정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 라고 보니까 요 세 개의 숫자를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바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 세 수의 합은 1이야. 1. 그쵸? 지금 뭐냐면 2분의 1과 4분의 1의 합,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과 3분의 1 두 개 더한 건 3분의 2죠. 이 둘 중에 누가 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누가 클지. 통분하면은 4분의 3이고요 4분의 3과 3분의 2, 요 네모칸은 부등호절짜리에요. 넘기면은 9가 8이래. 그럼 9가 크잖아. 왼쪽이 컸었다는 얘기야. 이해돼? 요 세 개의 숫자를 다 3분의 1로 바꿔 쓰면은 원래 있던 숫자보다 작아진다고. 원래보다 작아요. 근데 이 세 개를 합쳐서 1을 만들었어. 그럼 1 더하기 1이 되지. 아이고 안 보이네. 1 더하기 1이 되고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 근데 1 더하기 이 세 개가 1 더하기 1로 바뀐 것보다도 크대. 원래 게. 그럼 뒤에 있는 것도 한 6개? 뭐 7개 더 해가지고 얘도 몇 개를 묶어서 1로 만들어. 뭐야? 전화가 왔는데요. 광고 공보 실효가 132건이라니까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로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것도 적당하게 덩어리 져서 묶어가지고 처리해버리면 이것도 1이 나올 거야. 그럼 계속 결국 이 숫자는 무한히 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1을 더하고 있는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어차피 얘보다는 얘가 3개 묶어서 1이 하나 됐잖아. 원래 더하던 숫자보다 숫자가 줄어들겠지. 근데 어차피 무한히 더하는데 무한히 더하는 거를 3개씩 묶었다 4개씩 묶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무한계인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무한계야. 어차피 무한계이기 때문에 3개씩 묶든 4개씩 묶든 어차피 얘도 1을 무한히 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1을 무한히 더하고 있다면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겠지. 합이 숫자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조금씩 1씩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놈도 수렴하지 않는데 걔보다 큰 놈은 당연히 어떻겠어? 수렴 안 하겠죠. 이거 되게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 방법이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3번 같은 게 얘가 이래서 결국은 발생하는구나 라는 이런 설명이 조금 더 와닿고,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다 1로 바꿔서 그래?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증명은 좀 어렵게 다가오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거를 좀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년간 해보면서 그래도 이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국 요거를 쓰면 편하단 말이야. 얘는 영어로 가니까 수렴하겠네 라는 걸 쓰면 편해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좀 결론을 내본 게 있는데 선생님의 경험상
분모가 부분분수부터는 다 수렴하거든. 부분분수 분모 몇 차? 2차죠. 2차는 수렴을 한단 말이야. 요거 몇 차야? 분모 1차 수렴 안 해요. 요거 루트죠. 루트는 차수로 2분의 1승이야. 분모는 2분의 1승이 2분의 1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미만? 선생님이 지금 오랜만에 이걸 말해서 기억이 잘 안 나네. 1차 미만, 2차 미만인지 혹은 1차 이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1.5차도 만들 수가 있어, 만들려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초점이 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유튜브 영상 한번 확인해보고 초점 조절을 좀 하고 이 문제 끝나고 초점 조절 된 상태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예외가 돼. 이거는 무조건 발상.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수열 n은 극한값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2분의 1차네 2차 미만이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렴 안해. 급수가 수렴 안해. 그렇게 보는 거야. 이수열 n분의 1 대표적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분모가 1차네 2차 미만이네. 그럼 얘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이 극한값이 0으로 가더라도 얘는 절대로 수렴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만 기억해줘도 분모가 2차가 넘어가면 다 수렴한다 라고 그냥 처리하고 넘어가도 된다 라고 야매로 좀 선생님이 좀 하는 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굉장히 설명이 길었죠. 그 이후로 기니디 문제 하나 빼고는 거의 설명 길은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초점 조절을 좀 하고 올게요. 자, 초점 조절 잘 됐습니다. 확실히 확연히 좀 보기 괜찮을 거야. 근데 진짜 나 이거 별로 안 좋은 게 초점 조절을 하면 선생님 2펜 오프라인 학생들은 다 알죠. 2펜을 높이 세우면은 카메라 높이만큼 올라가요. 카메라에 이 펜 촉을 보여줄 수가 없어. 세우면은 진짜 너무 가까이 와야 돼. 그럼 내가 있을 공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진짜 부족해요. 뭐 별 수 없죠. 자, 201번 갑시다.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참 이거 쉬운 거죠. 201번 그냥 아는 친구들은 그냥 보지 말고 풀어 그냥. 귀찮잖아요 뭐 이런거. 각각이 수렴한데 만약에 AN이 이게 알파로 수렴했고 얘가 베타로 수렴했으면 이거 그냥 2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사칙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로 바꿔치기 해서 써도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넘어갈게 이거. 에이 초점까지 바꾸고 와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라니. 초점 괜찮아진 것 같아? 잠깐만 바꿔볼까? 오! 확실히 낫다 이게. 그쵸?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영상 좀 나 편하자고 너무 높이 띄워서 잘 안 된 것 같아. 자, 205번 갑시다. 자, 205번 중요한 문제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명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가고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 발산한다. 급수는 발산한다. 뭐 요거 말고는 쓸 거 없을 겁니다. 봅시다. 급수 AN이 수렴하고 급수 BN이 AN 더하기 BN도 수렴한대. 그러면은 아니네, 이건 더 쉬운 거네. 얘가 수렴하겠는가? 감마라고 쓴 건데 뭐 중요하잖아요. 얘가 수렴하겠는가 라고 묻는 거야. 수렴하는 두 개의 급수 가지고 사칙연산 중에 무엇이 성립한다 그랬죠? 더하기와 빼기가 성립한다 그랬어. 곱하기 나누기는 어차피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서 얘 빼면 bn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을 하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죠. 빼서 이 두 식을 빼서 bn 꼴을 만들 수 있으면 된 겁니다. 니은 자, 급수 AN이 수렴하고 급수 BN도 수렴한대. 그랬을 때 리미트 AN, BN의 곱은 0인가?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값, 극한값은 둘 다 0으로 가야 돼요. 두 개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두 극한은 수렴하고 있는 상태죠. 이 수렴하고 있는 두 극한이 곱해졌네. 수렴하는 애들끼리 극한값은 사칙연산이 전부 다 가능한데 나눌 때만 조심하라 그랬어. 0으로 나누지 말라고. 이건 나누기도 아니고 곱하기니까 0으로 가는 애랑 0으로 가는 애를 곱했으면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죠.
앞단원의 내용이 조금 첨가되어 있네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거지 너희들의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억니은 디귿이. 내가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풀다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애인이 이거일 거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가 이제 조금 우리 수학 하수들, 중수 하수들이 가끔 핀트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거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 옳은 것만을 고르래. 디귿은 예를 들면 디귿이 안 된다고 쳐봐. 디귿은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쌤 디귿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건데 될 때도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물는다면은 이건 좀 포인트가 어긋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될 때도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한 건데 될 때도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말이 할수록 이상하네. 봐봐요, 디귿. 얘를 디귿은 안 될 것 같아. 얘가 발산하고 B도 발산해요. 그러면은 잠깐만. 발산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칙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 우리가 알고 있던 명제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여기서 선생님 좀 습관적으로 쓸 뻔했어요. 리미트 A에는 0으로 가. 0이 아닐 거야. 리미트 B에는 0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이거 틀린 거라고.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았을 때 급수는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 결론을 가지고 이 전제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아무튼 급수 두 개가 발산한대. 뭐 무한대로 가든 뭐 어쨌든 발산해. 근데 리미트 an 더하기 b에는 그러면 얘는 절대로 0이 나오지 않겠네?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발산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거를 더할 수도 없어요. 시그마 an 더하기 bn 꼴로 간단하게 나타날 수도 없고, 설령 더했다 해도 얘가 발산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얘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문제를 이렇게 냈냐면, 너희들이 발산하는 두 개의 급수를 더해서 어차피 발산하는 애들끼리 더하니까 발산하겠지. 그러면은 극한값은, 얘네들의 극한값은 당연히 0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길 바래서 이렇게 낸 거야.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졸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가끔은 답답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풀어? 그러고 있잖아, 그치? 부연 설명들은 문제 가서 다 하니까 그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주는 거 이외의 것을 상상력을 끌어다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수렴하지도 않는 두 개의 급수를 더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다음 중 틀린 곳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시겠죠? 얘는 그냥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발산해. 근데 뭐 극한값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이 0이 안 되는 걸 알지? 몰라. 이거 내가 아는 걸로 알 수가 없어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서 이제 좀 답답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 그것을 발레라 그래요. 발레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거죠. A는 그냥 마이너스 BN이야. 발산하는 수열인데 둘의 부호만 달라. 둘의 부호만 다른 발산하는 수열이라면 어쨌든 더하면 0 나올 거 아니야. 뭐 한 놈은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야. 그래서 더하면 겁나 커져. 근데 한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더하는 수열이야. 겁나 작아져. 근데 그럼 그 둘을 더하면 서로 더하면 0, 0, 0, 0, 0, 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AN, BN 이렇게 더하면은 더하면 모든 항이 0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은 하겠지. 자, 이해됐죠? 내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이론 안에서는 디귿의 조건을 가지고조차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급수가 발산하지 않아? 응, 알았어. 급수가 발산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리미트 an 더하기 bn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틀렸네. 알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한 친구들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발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발레는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기억력 디귿을 잘 풀려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그 몇 안 되는 몇 줄 내용들만 잘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도 무책임하게 발리도 안 들고 왜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몰라. 근데 알 수 없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억력 디귿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내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럼 길게 하는 건 내 의도를 좀 잘 전달해주고 싶어서 길게 하는 거니까 의도가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추워 죽겠네 이제는. 아까 한 10분 20분 전쯤엔 되게 더워 죽을 뻔했는데 지금 추워 죽겠네요. 207번 갑시다. 오늘도 강의를 2개를 올릴 예정입니다. 미적분 2도 찍어야 되는데 미적분 2 애들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어려워서 어려울 만한 건지 한번 봐야지 뭐. 자,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나타낸대요. 이렇게 수열에 나오면 선생님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뭔지 안 찾고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를 자연수로 표현하기 위해 OY를 먼저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5로 나누면은 Y라는 놈은 5분의 X에 1을 더한 거야. 근데 자연수이려면은 5분의 X가 1 분수인데? 그치? X가 1이면 자연수로 해서 초탁분항하고 X에다 1 넣어버리면은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6이야. Y좌표가. Y좌표는 자연수로 안 나와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자연수가 나오려면 Y좌표도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게 자연수로 풀려야 돼서 X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자, 5의 배수의 일반적인 형태는 5n입니다. 그쵸? 그래서 AN의 좌표는 5n이 되고요. BN, Y좌표는 여기다 5n 넣으면 NN, 5 나눠주고 n 더하기 1이 Y좌표가 돼요. 그럼 이제 급수구사 하면 돼. 시그마 5n n 플러스 1분의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부분분수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n번째 항을 바로 찾으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야. 노가다 띄어서 n번째 항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체로 노가다 띄어서 푸는 문제는 모의고사로 치자면 수열이 나왔는데 노가다로 찾아야 된다. 그거는 21번, 29번, 30번 중에 수열이 나왔다면은 어느 정도 노가다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21, 29, 30 그런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내신 시험이라면은 되게 긴 배점 큰 서술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배점 큰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이렇게 n번째 항을 바로 찾으려고 한다면, 마음 먹는다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달라고 바라는 겁니다. 끝났어요. 오늘 선생님이 제일 꿀빠는 문제를 푼다고 매시간 강조를 하죠. 211번. 여기 208, 9, 10 208, 90에 뭐 8번, 10번은 그나마 그림이 있죠. 그림 있다고 쫄지 말고 좀 잘 좀 해봐. 우리 중학생 때부터 다 해온 거예요. 근데 209번의 그림 저거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209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둘러싸인 도형을 알지. 이거 못 그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유튜브 계정에,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 가서 수학2, 센수학 수학2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대표 유형 강의 뭐 이렇게 써있는 대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중에 수학2로 들어가는 거야. 센수학 수학2 들어가서 함수 편에 5단원인가 6단원이 아마 함수일 거예요. 그 함수 영상을 들어가면은 본문에 선생님이 링크를 달아놨어요.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해가지고 링크를 달아놓은 게 있어. 그 링크를 타고 가서 영상을 넘기다 보면은 저렇게 x 절대값 따로 y 절대값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마른 목골이라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식을 찾으면 돼요. 뭐 굳이 쓰자면 뭐 이런 뭐 대충 이렇게 x 절대값 따로 y 절대값 따로가 한 군데에서 더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와 있거든. 영상을 넘기다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정말 쉽게 풀어. 알았지? 이렇게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를 올리니까 내가 이거를 굳이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211번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라고 나랑 만나서 수업할 때 질문하면 안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 강의를 너무 좋다. 왜 이 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유튜브로 옛날에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랬었냐면 워낙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질문 내용이 수업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좀 남기려고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강의를 찍고 진짜 어처구니 없던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그러네요. 10년을 하니까 별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자, 합시다. 이거 이제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등비수열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비가 뭐냐 그러면 10이요 2요 3이요 이게 아니에요. 등비수열은 한 개 항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수를 둘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떼고 나눠야 돼. 당연한 얘기지만 자,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수 정리를 좀 할게요. 얘는 일단 놔둘게요. 이렇게 아니야 하지 말자. 선생님은 실전을 좋아하니까. 나 저렇게 안 풀거든? 내가 저렇게 안 푸는 방법으로 너희들한테 알려주면은 사기죠, 사기. 항상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무리 불친절해도 꼭 참고 들으세요. 나보다 더 잘해지고 나면은 너희들도 불친절한 수학선생님이 돼봐. 왜 내가 불친절했는지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등비수열 2개가 완성됐어. 등비수열 2개가 완성됐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등비수열이에요? 초항 공비 못 찾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등비수열의 합공 등비급수 공식인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항을 알아야 되고요, 공비를 알아야 돼요. 2개의 등비수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2개의 등비급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갑시다. 첫 번째 항은 초항은 n에다가 1이면 초항이야. 시그마에서는 등비수열 꼴의 형태는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그게 초항이에요. 12제곱 분의 2의 세제곱 2의 1승이네. 그치? 1-r만 하면 되네. 1-r 공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공비는 n 앞에 있는 거 떼다가 보라 그랬어요. n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는 2의 제곱이고 분모는 10이에요 12분의 2의 제곱 4. 이렇게 보면 돼. 좀 어설프지만 이해됐죠?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이해가 안 가면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의 초항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항의 초항은, 옆에 있는 항의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2제곱분의 3. 그치? 공비는, 여기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3이야. 그러니까 12분의 3. 이거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답도 보니까 그지 같네. 마이너스 144분의 1 막 이렇게 나오죠? 왠지 12분의 1 쪽은 아닐 것 같고 144가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내려갑시다. 내려가자. 몇 줄이 안 나오는 거지? 세 줄이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오나? 아니,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자, 215번.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제곱을 해버리거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곱했으면 원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그마는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시그마 an 제곱이 이거랑 같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나서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인 걸 밝혀준 거예요. 그거를 몰랐다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거든. 첫 번째 급수를 파보면 1-r분의 a를 마이너스 2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은 an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제곱 타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공비도 제곱이 되고요, 초항도 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10이라 그래요. 자, 미지수가 a랑 r 두 개고요, 식도 요거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초항과 공비를 다 찾아줄 수 있어요, 직접. 그러고 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세제곱. 얘는 뭐겠어? 1 공비도 세제곱 됐을 거고 초항도 세제곱 됐겠지. 이거 찾아줄 수 있는 거야. a랑 r 대입만 하면 끝이잖아.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들은 자네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슬슬 약간 졸려온다. 그래도 전 어제 찍었던 강의들에 비해서는 꽤 체력이 불평불만 없이 잘 이어가고 있네요.
괜찮아. 마음에 들어요. 220번. 근데 아직 유형 11번 실화야? 갑자기 선생님 스트레스 확 오는데? 뭔가 앞부분에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넘어간 것 같아.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지루해하면 어떨까 걱정은 하지만 니들이 이거를 연속으로 들을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좋아요나 눌러주세요. 구독이나 눌러주세요.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하기 너무 빡셨는데 유튜브 강의로 돌리고 나서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이 좀 너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꿀 빨아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 편집까지 재미 붙여서 하고 있는데 구독자 좀 늘어야 되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명만 가자. 안 되는구나. 이 1000명 내년에 또 다시 모아야 되는 1000명이죠. 열심히 할게요. 자,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묻는 겁니다. 공비를 봐야지. 공비 4분의 3x-1인데 공비가 1과 -1 사이면은 급수는 수렴을 해요. 이거 그냥 찾으면 돼. 원래 급수 말고 뭘 또 봐야 되냐면 첫 장도 봐야 되는데 첫 장은 A에다가 1 넣으면 첫 장이 됐잖아. 첫 장 자체가 얘죠. 얘랑 얘랑 똑같단 말이야. 첫 장을 왜 봐야 되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더라도 첫 장이 0이 돼버리면은 공비가 10이건 100이건 만이건 그 공비가 요 범위 안에 들지 않더라도 초항이 0이기 때문에 0에다 곱하면 무조건 0이 나와서 합은 수렴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 0 나온다라는 거는 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따져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2번 같은 경우는 초항하고 공비가 따로 놀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겠지. 앞에서도 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자, 225번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앞단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내가 이거 애들 삽질하는 친구들 많을 거라 그랬어요. 226번 같은 문제가 나와 있었죠. 문제를 굳이 한번 귀찮지만 찾아보자면요. 103번 문제, 유형 17번. 몇 쪽이냐? 20쪽 유형 17번의 103번 문제랑 풀이법이 똑같아요. 거꾸로 푸는 친구들 없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급수가 수렴한데 주어진 급수의 공비는 R이죠.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가 아니라 급수니까 공비가 1과 -1 사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R이라는 문자의 범위는 1과 -1 사이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R은 다 범위가 요래요. 아시겠죠? 자, 1번 보면은 우리는 그냥 문제 쓰지 말고 공비만 찾아봅시다. 공비 1번의 공비는 R 제곱이에요. 2번도 찾아볼까? 2번의 공비 3분의 R-1입니다. 3번은 2분의 R 플러스 1이네요. 4번은 4분의 R-1이고요 5번은 등비수열이 두 개인 거야. R인 거랑 그냥 R인 거랑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갑시다. 요 범위에 있는 숫자 제곱을 하면 최대가 1입니다. 1은 되지도 않아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최소는, 이거 어제도 난 어제 얘기했고 너희들은 지난주나 그 전 시간에 갔겠죠. 0이라 그랬죠. 요 범위 안에서 제곱해서 제일 작게 나온 숫자는 0이다. 얘 1이고 얘 제곱해서 1이고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라면 결국은 1과 -1 사이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잖아. 어떤 범위가 이 안에 들어오면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번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안에 들어와 있네.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수렴하는 거죠. 2번은 R-1에서 3을 나눈 거래요. 1을 빼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그냥 다 1 뺀 거야. 그걸 3으로 나누면 돼. 3, 3, 3.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3분의 2잖아. -3분의 1에서 0까지 이 범위래. 이 안에 들어오면 수렴을 한다라니까. 다 수렴을 해요. R 플러스 1을 2로 나눴대. R 플러스 1은 1을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2로 나눴대요. 0부터 1까지네. 그치? 0부터 1까지 수렴한다라니까. 범위 안에 있어서 4분의 R에서 1을 뺐대. 4로 나눠. 끔찍하네요. 거기서 1을 빼. 어우씨 미쳐봐. 이 범위 보면은 -4분의 가 있거든? 요 바깥이에요. 이 범위래. 이 범위면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5번은 R은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R은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곱하더라도 뭐 애초에 등호도 없고 양쪽 다 똑같아서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 1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두 수를 더했기 때문에 수렴할 거고요. 요 4번이 왜 안 되는지, 요 테두리를 넘어간 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고 나온 문제들 한번 잘 풀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대충 때려 맞춰서 상상력 가지고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찾아 풀려는 습관들을 형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끔찍하네요. 다음 문제 유형 13번 첫 번째 거 228번 보면은 뭐가 떠올라? 바로 알파꼴입니다. 그래요, 알파꼴이네요. 귀찮아 죽겠어요. 알파꼴. 아우 졸려. 자, 228번 알파꼴을 얘는 풀어야 되네. 자, 알파꼴을 풀러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다 풀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알파가 뭔지 처음에 줬어. 얘는 문제에서 알파꼴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서 알파꼴이라 그랬어요. 풀이를 이렇게 잡고 이 알파가 문제를 찾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꼴이라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어디로 가보라고? 수학2에 수학적 귀납법을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점화식 여러가지 꼴에 대해서 풀이를 남겨놨어요. 촉촉 넘어가서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에 2가 써있으니까 알파는 얼마다? 4다. 그러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2분의 1 an 빼기 4다. 그럼 요거를 이제 새로운 수열로 잡았을 때 bn 플러스 1은 2분의 1 bn이다 라는 등비 수열이 나오지. 이래놓고 잠깐 문제 가서 봐봐. 뭐라고 써있어? 곱수가 4 마이너스 an이라고 써있지. 내가 잡은 bn이랑 부호만 달라. 얘가 bn이라고 잡았는데 얘는 4 마이너스 bn이야. 부호만 달라.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알파를 준 거라고 했죠. 선생님은 모른 척 눈 한번 감고 알파꼴 복습시키려고 이렇게 쓴 거고, 실은 문제 보고 이거 알파 빼기 4겠구나, an 빼기 4겠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차이점 아니겠니? 난 이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요즘은 밥 벌어먹지 못하긴 해요. 선생님이 학교가 너무 바빠서 일을 충분히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 너무 바빠. 선생님이 지금 이제 대학교 4년차 아니야. 너무 바빠요. 공부 못 따라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도 없고 더 벌리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서 밥 벌어먹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 안락한 집과 이 안락한 에어컨,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다닐 때만 쓰는 차,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차 사면은 진짜 여기저기 타고 다닐 거라고 타고 다닐 줄 알았었지만, 그리고 어린 마음에 컴퓨터로 레이싱 게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왔지만, 레이싱 게임 요즘도 가끔 하거든. 그 GTA라고 아는 친구들은 알죠. 선생님 최근에 GTA를 오랜만에 컴퓨터 재설치하고 나서 다시 켜봤는데 좀 안 좋은 운전 하더라. 내가 코너를 커브를 돌든 뭘 하든 절대로 엑셀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던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사람을 안 치려고, GTA라는 게임은 차로 사람을 쳐도 상관이 없잖아요. 경찰만 피하면 되니까 최대한 안 치고 무사고 운전, 차가 벽에 박는 것조차 꺼려 하더라고. 내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웃겨. 아무튼 그래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살고 있긴 합니다. 잘 먹고 산다. 술을 잘 먹고 살고 있어. 전보다 좀 덜 먹긴 하는데 내가 일을 줄여서. 아무튼 뭔 얘기가 그렇게 나왔냐? 갑시다. 그래서 눈치껏 넘어가시는 거 좋은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꿀 빨 수 있는 문제는 요거밖에 없네요.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결국 bn이라는 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요. 우리는 요거에 맞게 들어갈 거니까 4-an이라는 거는 얘를 cn으로 볼까? 얘 그냥 마이너스 bn이잖아. bn을 찾고 들어갑시다. 자, b1을 찾아볼게요. b1은 a1에서 4를 뺀 겁니다. 그쵸? 1이네 1.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일반항이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승. 이거의 부호 반대라고. 너네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이 되겠습니다. 초항은 마이너스 1이요. 공비는 여전히 그래도 2분의 1이다. 네,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문제 보다가 순간 번뜩여서 봤는데 231번 이거 있잖아요. 센수학 수학2 수학적 귀납법 문제에 나와요. 피보나치 수열인데 수학2 강의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수학2 강의 가도 이 풀이가 없거든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어렵겠지만 나한테 수학2로 수업을 들었던 오프라인 학생들은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못 푼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복습 안 했단 얘기지. 나한테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언급하신 거 들었는데 어떻게 푼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빨리 수학2 수학적 기납법 파트 가가지고 저거 저만식 똑같이 써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나 수업 자료를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네가 욕을 안 먹는 지름길이 되겠지. 그치? 넘어갑시다. 이제 유형 13회는 이제 반쯤 넘은 건데 후딱후딱 해야지. 이거 선생님이 한 이틀 동안 찍어보면서 느낀 건데 끊기 시작하면 하기가 싫어져. 끊기 시작하면 하기 싫어져.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잠깐 쉬러 담배 한 대 피러 밖에 나면 다시 들어가기 싫거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무리 담배가 땡겨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려나 모르겠네. 자, 이건 수열의 합을 줬고요. 이걸 찾아보래요. 얼마냐? 뭐 AN 찾으라는 거거든. 일반항을 찾아보라. 너 일반항 찾을 줄 아니라는 문제인데 이거 보니까 SN 등차 수열이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일반항을 찾는 과정은 하나밖에 없죠. 등비 수열인 경우에만 좀 쉽게 빨리 찾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그냥 빼서 AN 찾으세요. 찾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항상 여기에 붙어야 된다고 했죠. 이걸 붙고 나서 생각을 하고 S1과 A1이 과연 같은가. 근데 얘 등차 수열이야. 왜냐, 수열의 합의 형태가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이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n으로 곱하잖아. 딱 그 꼴이야. 공차가 2분의 3인 것도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쌤, 전 그 정도까지 안 돼요 라고 해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2차식이면 수열의 합이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인데 합의 형태가 마지막에 n으로 묶기 때문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2로 나누고 마지막에 n으로 묶고 이렇게 이것처럼 상수항이 따로 안 나와요. 무조건 가장 작은 게 1차 아시겠죠? 근데 얘도 지금 이식도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같아요. 이거 1부터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뭐 더하기 1이 있다, 뭐 SN이 만약에 2n제곱 더하기 3n 까지 나오면은 무슨 짓에서 여기 1부터 성립하는데 더하기 1이 있다, 그럼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초항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그때 초항은 뭐다? S1이다. S1이면 얼마다? 6이다. 원래는 5로 나오는데 A1로 계산하면 여기서 얻은 거 갖다 1 집어넣으면 5로 나올 텐데 이 식인 경우에 상수항이 있다 보니까 실제 초항은 6으로 계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복습 한번 시켜준 겁니다. 오늘 좀 친절 모드, 저자세 모드로 간다고 했죠. 지난 이틀을 너무 강의를 말아먹은 것 같아서 좀 좋은 잘 찍으려고 하면서도 약간 좀 그랬어. 좀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는 상황들이었지. 1시간을 넘는 분량을 다시 찍었으니까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야. 그치? 어떤 경우에도 짜증을 내면 안 되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쵸? 짜증을 내더라도 할 건 다 하잖아. 이런 거 계산 빼고 다 하잖아. 듣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좋겠지만요, 뭐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네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모르겠다. 그냥 수학이 싫어요. 수학이 싫어서 그래. 너네가 싫은 건 아니야. 너네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림도 거지 같아지네. 아이, 그림이 거지 같으면 일단 하기가 싫어. 어이,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대. 결국 이렇게 가서 그 끝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점피의 좌표. 간단해요. 늘 항상 그랬지만 간단합니다. 처음 요 길이는 1이고 그 후로 길이는 4분의 3씩 곱해져 나간대. 4분의 3의 제곱, 이건 세제곱. 좌표들이 변화하는 거를 그냥 좌표별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좌표별로. 처음에 x좌표는 원점에다가 1이 늘어났어. 더하기 1. 그 다음에 x좌표 안 변했죠. 근데 그 다음은 줄어요. 마이너스 16분의 9. 그 다음에 x좌표 안 변했죠. 근데 그 다음에 늘어요. 더하기로. 16분의 9의 제곱이지. 4분의 3의 세제곱이잖아. 4제곱이잖아 여기가. 16분의 9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만 딱 봐도 x는
첫째 항은 1이요. 공비가 마이너스 16분의 9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y좌표도 한번 해보자고. y좌표 어떻게 변해가나. y좌표 처음에 안 변해요.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밑에다 씁시다. 4분의 3만큼 늘어납니다. 더하기로. 그 다음에 안 변하고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안 변하고 4분의 3의 5제곱만큼 늘어납니다. 얘도 결국 얼마씩 곱해지고 있는 거야. 4분의 3의 제곱만큼 곱해지고 있다 보니까 첫째 항은 4분의 3이요. 공비는 마이너스 16분의 9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야. 그냥 2대 1대 루트 3 이런 간단한 그림 도형 정수 이런 거 그냥 도형만 나오면 멘탈에 나가면 너희들의 멘탈을 잡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이대로 끝인가? 유형 22번까지 있는 걸로 봤는데 뭐죠? 마지막에 뭐가 나와? 마지막 문제를 봐버렸거든? 이제 바깥바람 좀 쐬고 올게요. 잠깐만. 자, 그냥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운전을 안 해가지고 차가 배터리가 나갔나 하고 봤는데 다행히 이번에 안 나가 있네요. 남은 문제 몇 개 없지만 후딱후딱 할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진다. 그니까 선생님 문제 풀라 그러면 이 단어는 정말 내가 너네한테 말해준 것에 비해서 풀이 시간이 되게 굉장히 짧은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자, 이 문제 진자 운동이죠. 진자 운동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한대? 한쪽 끝에 매달려 있으면은 처음에 20cm를 무조건 간대. 처음에 움직인 호의 거리가 20cm야.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쏠 때는 처음 거리의 4분의 3만큼 간대. 얼마 안 온다는 얘기지. 그럼 20의 4분의 3. 두 번째 거리는 20의 4분의 3만큼 간다.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갈 때는 그 거리에 또 4분의 3. 20의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멈출 때까지 간 모든 거리를 다 더한다라고 하면은 공비가 4분의 3이고 첫째 항이 20인 등비급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푸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간단한 문제네요. 자, 예이. 자, 242번. 이보다 더 간단한 문제들도 없죠. 왜냐면 대표 유형이니까요. 열심히 좀 풀어봐요. 처음에 요 길이가 2구, P0, P1, P1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 P2, 수직으로 내려서 P3 뭐 이렇게 가는데 P0, P1부터 더한대. 여기서부터 더한다니까 여기 60도잖아. 2대 1대 루트 3이에요. 이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 길이가 얘죠. 이 길이는 2대 1대 루트 3이야.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시면 돼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뭘 더 하나 봅시다. 빗변일 때 높이를 더했단 말이야. 빗변일 때 높이. 선생님은 2대 1대 루트 3 삼각형에서 60도, 30도, 2대 1대 루트 3이 닮은 비에서 얘를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20도와 30, 빗변 중에, 남은 변 중에 긴 변을 높이라고 언급을 하거든.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서 빗변 대 높이라 그러면 다음 변도 빗변 대 높이가 되는 거야. 이 삼각형에서 빗변 대 높이, 그치?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빗변 대 높이는 항상 2분의 루트 3씩 곱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괜찮아요.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고 초항이 1이다. 이렇게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끝이 나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영상 빨리 찍고 김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드디어 자취 4년차에 김치를 도전하여 선생님 동생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김치를 잘 안 먹는데 선생님 동생은 그러니까 적당히 맛이 들어야 먹는데 선생님은 겉절이를 좋아하고 우리 둘의 식성을 완전히 맞춘 김치가 탄생했어요. 맛이 들어도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겉절이를 좋아하는 건 김치가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동생은 그걸 싫어하는 거였던지 아니면 간이 안 밴 걸 싫어하는 거였던지 어쨌든 서로의 취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김치를 해다가 먹고 있어요. 대단하죠. 발전했다. 사람은 그렇게 항상 발전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아까 보니까 자네한테서 연락을 받은 게 밤낮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밤낮이 바뀌었다라는 건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거를 볼 때쯤에는 반성을 하고, 아무리 이제 좀 있으면 여행 갈 날이 다가오잖아. 그래도 좀 반성을 하고 더 본인의 공부에 좀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알았지 자식아. 덥다고 여름에 벌써부터 도서관 가면 얼마나 시원할 텐데, 그치? 도서관이 더우면 독서실을 다니면 돼요. 중요한 거는 깨어있을 시간을 항상 거시기하게 유지하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요즘 여름방학을 만끽하고 있어. 막 영상 편집하면서 강의 찍으면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컨텐츠를 올릴 수 있을까, 이 계정 유튜브 채널에 막 고민하면서 시도했다가 에잇 지우자 흑역사 이러면서 지웠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도 아침엔 일어나고 저녁엔 잡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뭉개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자, 보자. 원의 둘레의 길이래요. 첫 번째 원의 둘레는, 아니야. 이렇게 갑시다. 우리 여기서부터는, 원래 앞에서부터 좀 이야기하면 좋았는데 귀찮아서 여기서부터 하네요. 도형 문제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만 빨리 찾으면 되는데, 특히 공비가 도형의 닮은 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항은 쉽게 찾아요. 이거 첫 번째 원의 둘레가 초항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죠. 그치? 닮은 비는 뭐냐면, 첫 번째 원과 그 다음 생기는 원의 닮은 비를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닮은 비는 선의 길이비죠. 2대1이죠. 그치? 닮은 비가 2대1이야. 그럼 닮은 비를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된다? 닮은 비를 맨 큰 수를 1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공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대 2분의 1이 되겠지. 2대 1이나 1대 2분의 1이나. 자, 이 닮은 비라는 건 선분 길이비랑 똑같다는 얘기거든. 얘가 2대 1인 건 알겠죠? 2대 1. 반반이잖아. 1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닮은 비 풀이는 2대 1이니까 1대 2분의 1로 정정을 해주시면은 공비 완성입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선분은 길이합이야. 둘레의 길이합, 즉 길이비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닮은 비랑 무슨 비도 들어가냐면 개수비도 들어가요. 도형이 개수비. 얘는 닮은 비예요. 닮은 비. 개수비는 뭐냐면, 이 그림을 문제를 잘 읽어보고 보면은 처음에 원이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린 게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린 게 이거야. 그림이 처음에 개수를 1개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추가되는 그림도 1개예요. 개수비를 앞에 거를 1로 고정시켰을 때 뒤에 게 나오는 이 숫자도 공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개수비랑 닮은 비를 곱하여 공비를 얻게 되거든. 이 결론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닮은 비에선 2분의 1이 얻어졌고 개수비에선 1이 얻어졌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초항 2파이 공비 2분의 1로 이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도형이 좀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괜히 그거 아니구나. 개수비가 좀 언급될 만한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다. 다른 거 풀려고 했는데 그냥 대표형 풀게요. 뭘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변형해서 풀게. 선생님 문제를 변형해서 풀 테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은 그냥 이 문제를 원래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해설이 없어요. 다른 문제를 풀 거예요. 선생님은 괜히 또 일 만든다. 그치? 왜냐면 개수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려주고 싶은 문제라서 그림이 조금만 변형을 하면 개수비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 자, 봅시다. 되게 난잡하죠? 처음에는 요거 하나 있는 거야. 요거 이게 초항이 돼요. 이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넓이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닮은 비와 개수비를 보라 그랬어. 자, 그 다음 추가된 도형은 이 안에다가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몇 개 추가했어? 처음엔 얘 하나였는데 갑자기 이런 게 3개가 추가됐지. 1대 3입니다. 그치? 이게 맞나 확인해보면 돼. 두 번째로 추가된 거는, 처음 추가된 건 얘고, 그 다음 추가된 게 얘네들이야. 하나, 둘, 3개죠, 요 면적은. 근데 아래 면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3개일 때, 그 다음 9개가 생겼어. 1대 3이 성립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닮은 비를 볼게요. 닮은 비는 처음엔 이만한 사각형에서 요거 색칠했는데, 그 다음은 이거 4분의 1 되는 사각형에 요거 색칠했어. 4대 1이야. 그러면은 큰 수를 1로 맞추라 그랬죠? 1대 4분의 1이다. 바로 넓이비를 찾아버렸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넓이비 찾으면 안 돼요. 닮은 비는 길이비예요, 길이비. 처음에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그 다음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 됐어. 2대 1이야. 그래서 1대 2분의 1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길이비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건 넓이 성분이거든. 그럼 넓이비로 가야겠지. 제곱해서 1대 4분의 1.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이 문제의 공비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1-4분의 3분의 초항 1을 딱 하시면 답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이 그림이 249번 그림이 아니라. 아시겠죠? 왜냐면 굳이 이렇게 해준 이유가 개수비가 적용된 문제를 못 찾겠거든? 선생님이 개수비 적용된 문제가 지금 여기 안 보여요. 그래서 개수비가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한 거고요. C단계로 넘어가도 딱히 보이는 게 없네. C단계로 넘어가도 개수비가 적용된 문제가 없어요. 모의고사 문제 정도는 가야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 문제들은 끝이 났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254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가 75% 수거, 그 중에 80%가 재생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활용률은 몇 프로인가? 무한히 반복된다며 하면 재활용률은 처음 생산된 비닐 양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처음 생산된 비닐 양을 A 재료로 갑시다. 처음량. 잠시만요. 자, 잠깐 전화가 왔어가지고 선생님이 전화 좀 받고 이해합니다. 자, 처음 양이라고 했을 때 처음 수거된 양을 봅시다. 처음 수거된 양.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너가 공장을 가동해, 비닐을 생산해, 그걸 팔아. 천 얼마만큼 팔았어. 그래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재생산을 해서 그걸 다시 팔아. 그 말은 네가 운영하는 공장은 비닐을 생산하는 원료를 살 수 있는 돈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 한 번 비닐 100장을 예를 들면 팔았다 쳐. 100장의 비닐을 팔았으면 그 100장의 비닐을 다시 100장의 비닐 중에 75장을 수거해가지고 그 중에 80%를 재생산해서 그걸 다시 팔 수밖에 없어요. 100장의 처음 100장 비닐을 산 거 가지고 새롭게 또 원료를 사다가 또 다시 100장의 비닐을 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판 거 가지고 계속 수거해서 팔고 점점 일이 줄어가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공장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라는 얘기야. 이달에 100장 뺐으면 다음 달에도 100장을 빼는데 지난달에 팔았던 100장에서 수거된 70% 중에 80%를 재생산해서 이번 달엔 100 몇십 장을 더 팔자, 이게 아니야. 알았지? 계속 그냥 울고 먹는 거예요. 처음 수거된 양을 찾아보면은 A0에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됐고 그 중에 80% 5분의 4만큼을 재생산해서 쓸겠대. 그러면 처음 생산량의 5분의 3만큼만이 재판매가 될 수 있는 거야. 60%가. 그러니까 처음 재생산된 양은 처음은 5분의 3A예요. 60%만이.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이 60%밖에 안 나갔잖아. 밖으로 도는 게. 처음에 100장 팔아서 60장만 다시 그 100장 팔아가지고 75장 수거해서 거기서 60장만을 다시 판매한 거야. 첫 달 100장, 두 번째 달 60장. 왜 60장? 60%가 재판매액이거든. 그 다음 달은 요거에 또 60%니까 몇 장이야? 36장이죠. 원래는 이게 160장, 136, 막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에 또 재생산돼서 파는 거는 이거에 또 제곱이 곱해진 A가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한히 더한 겁니다. 그래서 초항이 5분의 3이고 공비가 1-5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의 1. 이게 바로 총 단 하면서 써있는 괄호 안에서 재생산된 비닐의 양의 합인 거야. 근데 처음 생산량은 A였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50% 나와. 1.5니까 퍼센트를 치면 150%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문제 좀 상식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 문제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재생산된 거를 저렇게밖에 공장을 운영 안 해. 공장을 운영 안 되잖아. 웃기지. 저러면 공장 망하지. 노동자가 그러면은 매달 노동자가 몇 프로씩 줄어야 돼. 나중엔 사장 혼자 해도 되겠다. 사장 혼자. 그치? 자, 그 다음에 258번 끝에 두 번째 문제네요. 행복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 야, 이거 무한소수 하냐? 귀찮네. 무한소수.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원래 방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26땡을 어쨌든 이걸 x라고 놓자면 이게 0.26666 나가는 거잖아. 그치? 얘가 x야. 그러면은 우리가 10x를 찾아보면은 2.6666666 이렇게 가니까 빼서 9x는 여기 소수점 뒤에 두 번째 짤부터는 다 똑같아서 지워지고 2.4. 그래서 x는 90분의 24다 해서 중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나보다 너희들이 중학생 시절에 가깝잖아. 선생님은 이거를 옛날엔 다 외웠지만 지금은 그 암기법을 9가 몇 개인지 9 뒤에 0이 몇 개인지 이걸 다 까먹었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희들은 암기법을 떠올리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모르면 이렇게 찾으면 돼.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까먹었어요가 아니라 이걸 안 까먹었으면 어쨌든 풀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못하더라도 중학생들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순환소수가 왜 등비급수에서 등장을 하는가 라면은 쟤를 저렇게 안 바꾸고 얘를 어떤 식으로 쓰겠냐면 10분의 2 더하기 100분의 6 더하기 1000분의 6 계속 0.00006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잖아요. 만분의 6 이렇게 더해지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만 보자면 이게 등비급수구나. 초항은 놔두고 맨 앞에 10분의 1은 놔두고 초항이 100분의 6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로 표현해 보라라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90분 24라고 써도 되는데 초항을 네 번째는 저거구나. 또 얘도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공비가 세제곱의 관계가 있으니까 초항은 얘고 어쨌든 공비 찾아야 답이 나오겠죠. 얘도 한번 분수로 바꿔 보시되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꾸든 이렇게 바꾸시든 선생님은 별로 신경 안 쓸게요. 이 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귀찮은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님들은 그냥 중학교 때 방식 써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굳이 이걸 보여준 이유는 순환소수가 왜 등비급수에서 나왔느냐를 한번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6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난 이거 하고 김차로 가야 돼. 자, 자연수 2의 n승 더하기 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로 나온 수열은 내가 너가 다 띄라 그랬어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9입니다. 나머지 4고요 2 집어넣으면 4, 7, 11이니까 나머지 1이에요 3 집어넣으면 8, 7, 15 나머지 없고요 4 집어넣으면 16에 7 더하니까 23 5 집어넣으면은 4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4 넣었구나. 5 집어넣으면 32에 7 더하면 9니까 4. 그 다음은 6 집어넣으면 64 더하기 7 하면 11. 4103이 반복되고 있는 수열입니다. 4103, 4103, 4103, 4103, 4103. 그러면 이게 지금 10의 n승분의 an이라고 하는데 10분의 4, 100분의 1, 1000분의 빵, 만분의 3, 또 10만분의 4,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 다르게 보면 뭐냐면요. 소수로 표현하면 0.4103 완전 땡땡 이겁니다. 순환소수 0.4103, 4103, 4103, 4103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 그냥 답이 써있네요. 순환소수로만 표현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뭐 어렵지 않죠. 마지막 문제 이렇게 끝이 났고요. 강의 뒤에 영전이 아직까지는 그 서머리 영상이 존재할 거니까 보시고 이번 강의 어려웠던 점들, 잘 이해가 안 가는 점들 질문은 환영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정말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하지만 다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바이.